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종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좀 안정적인 거, 좀 불안한 거, 얘가 과연, 설명을 해드려도 될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 막 딜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죠, 이 AI, 엄청나게 AI를 부르짖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데 있죠. 우리나라가 한 100조, 200조 돈을 투자를 해서, 그죠. 뭐, GPT 같은, 아니면, 메타 같은, 제미나이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만든다. 이거는 좀 잘못된 방향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인터넷이란 것은 우리나라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인터넷을 활용해서 엄청난 IT 기술을 발달시켰듯이 전 세계 메이저, 그죠? 메이저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창조물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얘를 경쟁을 하겠다. 이런 회사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사에 좀 관심이 많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회사는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죠? 좀 쉽지 않다. 근데 그 최근에 이 관심이 가는 회사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이제, 동생이, 물론, 주식을 하다 보면 수많은 어떤 인맥, 그죠? 동생이 많아요. 근데, 친동생이 어떤 소프트웨어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정보를 줘요. 그, 페르소나 AI. 이제 얘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페르소나 AI라는 회사의 어떤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이 세미나를 참여해서 보다가 쇼킹했다. 진짜 놀랐다. 그 감동을 받았다. 막 그런 식으로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 회사는 비상장 기업에서 내가 주식을 살 수가 없다. 그렇지만 기억은 하고 있을게. 그런데 이 페르소나 AI라는 것은, 이렇다. 하고 막 설명해 주죠. 동생은 그쪽 소프트웨어 이쪽 분야의 어떤 전문가고 저는 전혀 다른, 그죠? 다른 분야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해 줘요. 어떤 게 장점이냐, 강점이 뭐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냐 하니까 어렵대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너그 어깨의 용어로 설명을 해봐. 그러면 내가 알아서 들을게. 그럼 일단은 뭐가 강점이냐 하면, 그죠? 지금 AI 하면 엔비디아 하면 GPU, 그죠? 딱 개념이죠. 근데 핵심만 이야기하면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구동이 되고, 그리고 GPU가 없어도 구현 가능한 AI다. 와우. 바로 탁 감이 오죠. GPU가 없는 엔비디아가, 와. 그럼 저는 바로 질문했어요. 야, 그러면 GPU가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면 엔비디아 이제 끝나는 거냐? 거품이 빠지는 거냐? 그건 아니래요.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GPD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전 세계 랭킹 1, 2, 3위, 제미나이, 챗GPT,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새로운 장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그럼 그걸 어디다 써먹냐? 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뭐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한테, 그죠? 우리나라 전체 보안, 주권을 다 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챗GPT한테, 제미나이한테 얘네들을 국방부에서 사용한다? 청와대에서 사용을 한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얘기가 다 정보를 다 털어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무방비 상태로 변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GPU도 없고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구현이 되니까. 그죠? 최적의 조건이죠. 국방, 아니면 우리나라 안보, 이런 쪽에, 비밀 유지, 이런 쪽에 좋다. 특화된 분야에 쓰일 수가 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좀 호감이 가는 거죠. 그리고 좀 페르소나 AI, 페르소나라는 말이 이제 인격. 이게 AI한테 인격을 만들어준다, 입힌다. 아니면 AI에서도 특정 분야에 특화된 캐릭터 같은 AI를 만든다. 이런 개념. 오, 재밌네. 그래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상장 기업이지만 페르소나 AI 이 기업을 이제 최근에는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도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분야를 계속 그죠 공부를 하고 듣고 하니까 익숙하죠. 물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다 이해는 이제는 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그거 LLM 그죠? LLM 이게 자주 듣는 용어죠. 대규모 언어 모델 그죠?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LLM 뭐 요 정도는 이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기존에 공부하시던 분 말고 또 혹시나 또 그죠 다른 모르는 분이 볼 수도 있으니까 뭐 한 번만 뭐 거론하고 갈게요. 그래서 뭐 LLM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은 성장을 하고 있다. GPU 같이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 모델 그죠 LLM 이 부분은 페타바이트라고 하죠. 페타바이트 PB 페타바이트 단위로 엄청난 텍스트를 그죠 이거 막 학습을 해요. 인공지능이 막 공부를 해서 단순하게 뭐 단어를 외운다든지 문장의 나열을 기억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언어의 어떤 복잡한 구조 맥락을 얘가 막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사람처럼 사람의 뇌처럼 막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거죠. LLM은 수십억 아니면 수천억의 어떤 거죠. 매개 변수 그러니까 파라메타 그런 거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막 움직이고 또 뭐 LLM은 뭐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그죠 신경망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그죠 작동하는 한 그런 거예요. 그죠? 트랜스포머는 뭐 입력된 문장에서 어떤 단어의 어떤 중요도를 막 파악해서 또 어텐션이에요, 그죠?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한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막 어떤 우리가 LLM이 어떤 식으로 막 구동이 된다, 그죠? 뭐 신경망이 어쩌고, 아키텍처가 어쩌고, 막, 그죠? 트랜스포머가 어쩌고, 이런 거 복잡해. 어휴, 모르겠어. 그걸 알아야 돼. 그죠? 그죠? 몰라도 돼요. 그러면, 페르소나 AI라는 것은 일종의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에 온갖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얘가 뭐 그냥 챗 GPT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얘는 특화를 시키는 거예요. 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클릭트를 만들어준 거야. 수많은 언어 모델, 뭐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 너는 주식 밴드 방장이야. 얘한테 각인을 시켜준 거야. 너는 이제부터 주식 밴드 방장이야.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은 너는 주식 밴드 방장이니까 주식을 모델로 해서 뭔가를 꾸려 나가는 거야, 해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요. 지정을 해주면 얘가 그런 캐릭터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특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미루어 유추하는 거야. 나는 주식 밴드 방장이야. 각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죠? 안녕하십니까 하면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데 너는 주식밴드 방장이야 탁 입력을 해두면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다우 나스닥 혼조 마감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좋은 아침입니다가 아니고 너는 주식밴드 방장이야 하니까 밤사이 다우 나스닥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인공지능한테 캐릭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너는 요리사야 할 수도 있고, 너는 뭐 아나운서야 할 수도 있고, 그 특정한 캐릭터, 특정한 어떤 뭐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어떤 감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전문 직종을 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특화해 놓은 게 페르소나 AI가 하는 일.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막 어떤 거죠? 이 전문 분야로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AI가 특정 페르소나에 뭐 빠져들어서 연기하도록 해준다. 저도 지금 이제 공부를 막 하는 단계라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전달해 준다는 것은, 그죠? 엄청나게 많은 공부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 LLM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는 거구나. 여기서 쓰이는 용어는 이런 뜻이구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시간만 나면 계속 공부를 해요. 그 과정에서, 그죠? 내가 생각하는, 미래, 인공지능, 이 세상에서 이거는 경쟁력이 없어. 이런 거는 다 빼버리죠. 빼버리고, 국뽕으로는 묵고 살기는, 위험해. 그래서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얘는 경쟁력이 없어. 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페르소나 AI라는 이 회사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 얘는, 기존의 AI 거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시장의 평가도 유니콘 기업으로서 벌써 인정을 해줘요. 조 단위 이상. 아주 상장은 안 했고, 앞으로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장을 하면 이미 난리가 났겠죠. 뭐 1조, 2조, 3조, 몸값이 몇 조가 되겠죠. 이미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미 늦은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간접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페르소나 AI가 지금까지 비상장 기업으로 있을 때 투자를 한 회사가 어디지 하고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좀 이런 비상장 회사는 정보가 차단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찾기는 쉽지가 않고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쭉 찾아보니까 이 페르소나 AI에 투자한 기업이 특이한 건 SK텔레콤. SK텔레콤이 한 3대 주주로 올라서 있어요.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SK텔레콤. 그런데 SK텔레콤에 한 몇십억 투자했다고 해서 얘가 뭐 어떤 드라마틱하게 확 변할 회사는 아니죠. SK텔레콤은. 그러니까 얘는 제외. 그리고 뭐 미래에셋벤처투자, 그리고 KB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그렇다고 네이버 사면 얘가 또 어떤 뭐냐 드라마틱하게 확 급등. 이거 좀 예외겠죠. 또 효성벤처스. 효성벤처스는 그죠. 또 효성 ITX하고 약간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효성 ITX가 얘하고 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어요. 효성벤처스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제외 하다가 보니까 이 회사에 투자를 한 회사가 이제 린드먼 아시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린드먼 아시아.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는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창투사거든요. 벤처 캐피탈.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인데, 2018년도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조사를 해본 적이 없는 회사죠. 그래서, 그런데, 페르소나 AI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쭉 해봤어요. 한 3년 평균 매출액은 한 90억대. 그러니까 매년 한 90억대 정도 매출액. 순이익은 매년 한 30억 이상, 영업이익은 한 40억 이상 꾸준히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예요. 매출액도 크게 변화가 없고 이익도 매년 한 30억대, 영업이익은 매년 한 40억대. 꾸준히 흘러간다. 모험을 안 한다. 안정적으로 한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회사는 투자를 안 한다. 내가 모르는 회사는 투자를 안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안정적이고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꾸려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회사가 큰 의미는 없지만 유보율은 한 800억대, 부채 비율은 그진 없죠. 금융회사니까. 시총이 700억대라는 게 마음에 들어요. 시총이 700억대. 시총 700억이면 소위 작전 펼치기, 갖고 놀기 가장 좋은 가격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김진하, 대주주가 김진하, 주식 보유 수량은 1000만 주, 딱 1000만 주 들고 있어요. 1000만 주는 전체 지분의 73%, 그리고 자사주가 한 7.7%, 그러니까 그중 80%가 묶여 있죠. 시총이 700억대인데 80%가 묶여 있다? 유동 주식 수가 20%밖에 안 된다. 그 말은, 그죠? 한 150억만 있어도 갖고 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를 이제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것은, 그래도 배당은 줘요. 배당을 주는데 찌꺼리만큼 준다. 보통요, 대주주가 1인이, 김진하 1인이 전체 주식수의 한 73%, 요 정도 지고 있다. 이래 되면요, 보통 배당을 많이 줘요. 왜? 합법적으로 자기 회사의 이익을 자기가 다 들고 가는 거거든. 근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 아예 안 하든지, 하는데도 너무 작게, 1%도 채 안 해요. 24년도가 79원. 그죠? 또, 지금 주식 가격이 5,500원 하거든요. 평균 한 4,000원, 5,000원대, 요 정도 놀았어요. 그런데 배당이 한 79원, 또 23년도에는 43원, 또 22년도에는 28원. 해마다 조금씩 배당이 증가해요. 28원, 43원, 79원. 그렇지만 1%대의 쥐꼬리만큼 배당을 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았지만 고배당주는 아니었다. 또 이런 느낌. 그거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린드먼 아시아 이 회사가 페르소나 AI 지분을 갖고 있다. 투자를 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요,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페르소나 AI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많은 지분 투자를 받지는 않았어요. 왜겠어요? 그것은 자기 회사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지분 투자를 받아봐야 손해라는 거죠. 나중에 1000배 오를 건데, 100배, 1000배 오를 건데, 지금 내가 돈이 없다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만 투자받았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죠. 예전에 2024년 3월에 보면 그때 150억 투자 유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력이. 그때 보면 신한하고 파인밸류, 그때 아마 이 린드먼 아시아가 같이 투자를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보이거든요. 근데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아내려고 했는데 보안 사항인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투자를 한 거는 맞다. 그리고 이 회사를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이름이 이제 하여튼 비상장 회사들은 정보가 약간 그죠, 애매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어떤 참고로만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 창문을 열어놨더만 좀 시끄럽네요. 얼마만큼 소음이 좀 심하게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시벤티지라는 회사에 한 16억 투자를 하고, 또 2022년도에 폴에 20억, 또 RTM, 리비움, 웨인힐스, 하여튼 한 몇 개의 회사를 쭉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투자를 한 회사를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는 전신이 투자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그러니까 이미 그때가 한 2019년도부터 투자를 한 기업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대부분이 인공지능이더라.
2019년도부터 다가올 미래에 인공지능이 뜨겠다고 예상을 했구나. 그래서 비상장 기업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는 다 투자를 했구나.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 중에 페르소나 AI도 하나였구나. 이게 이제 저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면 페르소나 AI 외에도 지금 현재 인공지능 회사를 쭉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들도 뜰 가능성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페르소나 AI를 그죠 한 10억을 투자를 했다. 뭐 그래도 투자 자문회사인데 쪽팔리게만 1억 투자 이렇게는 안 했겠죠. 한 10억, 20억, 30억 단위로 했다면 최소 금액 한 10억을 했다 하면 10억을 했다. 근데 만약 페르소나 AI가 상장을 했다. 지금 벌써 유니콘 기업 인증을 받으니까 상장을 하면 몸값이 1조 이상. 그래 됐을 때 10억을 투자해가지고 10배 수익이 나도 100억, 100배 수익이 나면 1000억이 되죠. 근데 이 회사가 연간 한 30억 정도 이익을 내는데 뭐 100억, 1000억 이익이 났다. 그죠? 엄청나죠? 주가도 엄청난 상승을 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소위 저의 어떤 상상이죠. 이 종목 움직임도 보면 딱 어떤 작전 걸리기 딱 좋은 그 정도 위치, 금융회사 대주가 혼자서 70% 지분을 갖고 있고 자사주도 있고 73%, 유통주식도 20%밖에 안 되고 너무너무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지금 보면요. 9월 30일 날 임시주총을 해요. 임시주총을 하는데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입력금 전환. 이거 감액배당 한다는 소리죠. 이 감액배당 최근에 이 감액배당 관련된 회사들 전부 다사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또 감액배당을 한다네요. 9월 30일 날. 어쨌든 얘는 좋은 거죠. 감액배당은. 근데 주가 반응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산다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사서는 안 되는 회사예요. 적당히 내가 이 돈은 없어도 좋다 정도로 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페르소나 AI가 상장한다 소리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진짜 한 2배, 3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페르소나 AI가 언제 상장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운이 없으면 1년, 2년, 3년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거를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페르소나 AI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를 하니까 지금 페르소나 AI를 못 사니까 린드먼 아시아라도 내가 사둬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